예, 동국대 학교 불교학술원 안필섭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 주제는요, 고전 요가의 세 가지 수행 체계가 지니는 치유적 의미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제일 아랫단을 보시면요, 이처럼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층위를 지니고 있는 다양한 내용을 모두 포괄하는 요가경은 특유의 수행론을 서술함에 있어서도 세 가지 차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매를 주제로 삼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련과 이욕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멸요가를 언급하고 있지만, 수단을 주제로 삼고 있는 이장에서도에서는 고행, 자기학습, 신에 대한 헌신으로 이루어져 있는 행위요가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2장 후반부에는 금계검계 등 8개로 이루어진 팔찌요가를 언급함으로써 요가경은 세 가지 수행 방법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방법론을 하나의 수행 체계에서 언급하고 있는 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며, 각각의 방법론이 지니고 있는 의미 또한 각각 다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치유라는 측면에서 각 수행 방법론에 대해 접근하여 그 각각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가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하 주석서와 법주를 참고해서 논문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 치유의 의미와 구종장애라는 내용인데요. 이 치유, 지금 우리 전체 주제에서도 치유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치유, 치료, 영어로 하면 치료하면 큐어랄까, 트리트먼트, 메디컬 트리트먼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유라고 이렇게 하면 힐링 정도 이렇게 구분은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상 이런 용어가 이렇게 나타나고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법 이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치료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이렇게 그 의료법이나 보건 근로 관련된 그런 이제 법규에 이렇게 위배되는 내용들이 아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법 규정에 어떤 어긋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치유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은 지금 치료나 치유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본 내용이고요. 굳이 말하자면 치료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고요. 치유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의료적 행위 이외의 것들, 자연적으로 낫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대중요법을 사용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이제 그 의료 행위하고 관계없는 다른 기타 이외의 것으로 병이 낫는다든지 자연적으로 치료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치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7페이지 아래쪽으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고전 요가 체계의 문헌들에서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치료에 대해 요가주에서는 바이샤지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말에서와 같이 특별히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용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병의 경우에 비아티히 또는 로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가경에서는 요가의 장애를 9가지로 규정을 하면서 그중 하나로 병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병, 신체, 의심 등등등은 마음의 산란이며 이것들이 장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석에서 병이란 요소, 분비물, 감관의 불균형이다 이렇게 이제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은 요가 수행을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병에 대한 요가주의 정의 가운데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불균형, 바이사미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 불균형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앞서 요가주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병이란 요소 분비물, 감관이 불균형한 상태이므로 이를 다시 균형, 사미아 상태로 바꿔주면 병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것입니다. 즉 치유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물론 현대의학과는 별개의 것이겠지만 요가주가 작성될 당시의 의학과 그 기술을 통한 치료를 나타내는 말인 부아사지아나 아니면 찌끼트사와는 별개로 이 치유라는 개념과 어느 정도 부합되는 말로 이 사미아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치료랑 치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구분해야 가지고 뭐 산스크리트어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사실 단어는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이 치유라는 이런 이제 개념에 조금 더 이제 부합시키고 그것이 이제 요가의 어떤 이제 치료 말고 이제 치유라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때 이 사미아라고 하는 이 균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기에 조금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장애로서의 질병은 구종 장애 중에서도 신체와 더불어 육체적인 요소임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신적인 측면을 배제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적인 요소의 경우에 그러한 마음이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거스르고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 작용 그 자체이지만 정신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병과 같은 육체적인 장애가 일어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마음의 작용이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게으름으로 인해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요가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방해받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정신적인 장애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또 인용문인데요. 9가지 장애들이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이것들은 마음의 작용들과 함께 일어난다. 이것들이 없을 때 앞에서 말한 마음 작용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병이나 신체와 같은 물리적 장애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의심, 부주의, 낙태, 부절제, 그릇된 지각, 좌절, 불안정 등의 정신적인 장애가 뒤따르기 때문에 별도의 노력을 가하지 않는 경우 그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장애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구종장애로 인한 마음의 산란은 다시금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낙담, 신체 전율, 호흡의 불안정을 초래하여서 정신 집중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좀 개념을 조금 한번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장애의 치유와 지멸 요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멸 요가에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수련, 아비아사와 이욕, 바이라기아 두 가지가 이 지멸 요가, 니로다 요가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되겠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인용문 아래쪽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련이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의 한 부분에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즉 집중, 에카그라가 그 방법이며 그러한 집중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통적으로 신을 연상시키는 성스러운 발음인 오음을 반복하거나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를 떠올림으로써 신에 대한 명상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신 이외에 어떤 조대하거나 뛰어난 대상 혹은 신체의 일부분이나 마음의 상태 또는 꿈에서 본 영상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감관의 제어를 통해 신체가 가벼워지거나 마음이 안정되는 호흡법을 수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신의 삶이나 자신을 수호해주는 성자나 사물의 성품이나 효과에 대해 명상하는 등 자신이 선택한 대상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마음의 안정을 도울 수 있다고 요가 수트라와 부하샤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가지 장애 요소를 통해 마음의 산란이 일어나고 일어난 산란심은 요가의 수행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역시 별도의 무언가 있기보다는 요가 수행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요가경과 요가주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집중법을 살펴보면서 이 마음의 정화라고 하는 또 이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파리까르마인데요. 파리까르마. 이런 정화, 파리까르마가 바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대상에 대하여 집중의 과정을 통해 정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마음의 불안정 역시 뒤따를 수가 있습니다. 집중을 통해
대상을 직접 지각으로만 파악해야 하지만 거기에 다시금 추리와 성원량을 통해 얻은 지식이 개입하면서 미세한 대상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데요. 이욕은 참 다양한 이전에 경험한 직접 지각으로부터 파생된 추리와 성원량에서부터 비롯된 열망을 잠재우고 다시금 대상에 대한 집중을 통해 직접 지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화의 과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멜료가의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수련과 이용, 각각의 이제 이 방법론이 그러니까 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중법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도모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수련을 통해서 집중된 마음, 근데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산란심이 일어났을 때 이 이용을 통해서 마음의 정화를 이렇게 이루고 다시 이렇게 그 이후의 단계로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 수련을 계속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제 방법론으로서 두 가지 치유와 지별 요가의 수련과 이욕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파리카르마 이 단어가 이제 또 아까 앞서 우리 제가 말씀드렸던 사미아라는 단어와 함께 어떤 치유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번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라고 한번 언급을 한 것이고요. 사장은 이제 팔찌요가 각 지붕과 치유와의 어떤 관련성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보긴 좀 그렇고요. 네, 한번 그 잡법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13페이지 중간 그 인용 부분 그 아래쪽 부분인데요. 그 인용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그 요가스트라의 잡법에 대한 이제 정의, 경고하고 안락한 것이 잡법이다 하는 것이고 27번 인용문은 부하샤의 내용인데 심한 노력을 멈춤으로써 잡법은 완성되고 이로써 사지는 동요하지 않게 된다. 혹은 무한한 것에 몰입한 마음이 잡법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팔찌요가 중 세 번째 지분은 잡법이다. 잡법에 대한 요가경의 정의는 매우 단순하여 견고와 안락감이 그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요가주는 이러한 요가경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연화자 등 몇 가지 잡법 명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명칭만 언급되고 있는 요가주의 내용을 보충하여서 복주들은 각 잡법의 구체적인 방법을 묘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가경과 요가주는 각각 잡법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잡법의 명칭을 나열할 뿐 그것의 치유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각 잡법에 대해서 복주들의 경우 역시 구체적인 방법만 명기하고 있지 그 자세가 지니는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유적인 관점에서 잡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2장 47송이 이제 되겠는데요. 해당 개성에 대한 요가주의 설명을 살펴보면 그 잡법은 강한 노력을 멈췄을 때 완성되며 그 완성을 통해 사지가 동요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아까 위에서 읽어봤던 각종 이제 인용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노력의 경우 진리 연구는 그것을 신체를 어떠한 상태로 만들어 특정한 자세를 만들려고 기울이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요. 이러한 어떠한 자세를 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얘기하는 노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신체의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노력인 건데요. 그것이 꼭 있어야만 이 잡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페이지 넘어가면요. 29번 이렇게 붙여놓은 건데요. 이것은 그 전철학당의 요가 장의 어떤 한 내용인데요. 연화자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화자를 설명하고 있는 이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체의 부위인 넓적다리, 발바닥, 엄지발가락, 손
이런 이제 신체 각 부분은 그 각 부위의 크기에 따라서 그 위치가 다르고 개인별로도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큰 사람도 있고 넓적다리가 상대적으로 더 긴 사람, 더 짧은 사람 이렇게 각각 개별적으로 이 크기의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모양이 다르다든지 개인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만약 이러한 내용을 그림으로 만약에 나타낸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수트라 이하의 그 문헌들이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외에 별도로 그런 좌법을 다시 그림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제 요가 관련된 어떤 책 같은 것들을 보면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 시연자가 이렇게 취하고 있는 포즈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책에다 같이 수록한다든지 예시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그때 뭐 부하샤나 아니면 뭐 복주들이 작성될 당시에 사진은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굳이 표현하자 그러면 그림은 그릴 수 있으니까 그림을 나타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림이 나타날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좀 찾아보시면 그 뭐 근래에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 말고 과거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좌법에 대한 그림, 인터넷 같은 데 찾아보시려고 하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한 종류 정도밖에 없어요. 그 예.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 종류의 그림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런 그림이 남아있지가 않거든요. 이유가 이제 여기 한번 좀 제시를 제가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넓적다리 부위에서도 어떤 특정한 위치가 이렇게 정해져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사실 좀 더 아래쪽일 수도 있고 좀 더 위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 발목이 왼쪽 넓적다리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넓적다리라고 하는 부분이 최소 30cm 이상의 범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른쪽 그 발목이 어디에 거기에 얹혀져야 되는 건지는 사실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만약에 그 그림으로 제시해 버린다면, 그림은 이제 고정이 돼 버리니까, 예를 들면 그 그림상 그 오른쪽 발목이 놓이는 넓적다리 중에서도 신체 부위 거기 중에서도 좀 위쪽이다. 그러면 이제 그 위쪽에 놓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같은 다리에 놓인다 하더라도 좀 아래쪽에 놓이게 되면 그건 이제 부정확한 자세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그런 이제 우가 있기 때문에 말로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오히려 또 이 취지에도 맞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가동 범위라는 것이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차츰차츰 이렇게 개발되는 이제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지금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도 뭐 깊게 잡아야 하는지 얕게 잡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제 결정돼 버리고 그 이외의 것은 잘못된 것이 이제 되어버리니까요. 다양스럽게 나의 신체가 그런 위치나 모양을 취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 자세를 취하기에는 유연성이 부족하다면 최대한 그런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다리를 더욱 접거나 팔을 더욱 비틀어야 하는데, 그런 과도한 노력은 특정 자세를 취하는 데 있어서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 요가주의 설명이라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오히려 해당 형태의 자세를 취하되 자신의 수준에 맞게 최대한 그 형태를 갖추도록 노력하며 거기에 과도한 어떤 노력을 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만이 사지의 안정감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며, 물론 또 조금씩 반복 숙달하게 되면 점점 특정 형태가 이제 갖춰지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과도한 노력을 들인다든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것을 이렇게 성취하려고 이렇게 애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불필요를 하고, 그런 것들 오히려 이제 사지의 떨림을 유발할 뿐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사지의 떨림이 이제 발생함으로써 마음의 어떤 불안정 상태가 오히려 이제 가중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팔찌요가의 각 지분 중에 지금 이 호흡, 그러니까 조시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었고요. 결론 부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아래쪽 단락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치유라는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는 표현을 요가경을 위시한 고전 요가 체계의 문헌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균형을 의미하는 사미야, 정화를 의미하는 파리카르마 등 어느 정도 부합한 용어는 몇 가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요가의 치유가 단순히 치료의 차원이 아닌 육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영역에 두루 미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좌법 얘기했을 때도, 그러니까 좌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체의 어떤 활동이 되는 것이지만 그 신체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세를 하나 취하더라도 어느 만큼 내가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 거기에 내가 어떠한 이제 과도한 노력을 들였을 때 거기에 그 과도한 노력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신체 떨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과도한 이제 노력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부종 장애 중에 하나가 또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든지 하면서 육체의 어떤 관련된 내용이지만 육체에 이렇게 머무르고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신적인 영역까지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아까 앞장에서 계속 이렇게 제가 각 그 8지옥의 지분을 각각 살펴보면서 이렇게 다루고자 노력했던 내용이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이 결론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요가 수행은 집중, 에카그라를 중심으로 하는 수련과 이를 보완하는 이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위해 예비적인 수행으로 행위 요가, 끄리아 요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련은 다시 8가지 세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팔찌 요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각 단계의 치유적 의미를 그래서 아까 앞장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한번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요가의 3가지 수행 체계가 지니는 치유적 의미를 정리해 보면 다음 같은 원칙을 제가 좀 한번 마련해봤는데요. 지금 뭐 이렇게 이 논문이 완성된 논문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지금 일단은 시간 좀 부족했고 지금 당장 이제 제가 이렇게 앞서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요가의 치유는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일단 첫 번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만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어떤 뭐 요소도 없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에만 또 이렇게 국한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가의 치유는 팔찌 요가의 각 단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요가의 치유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세워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 박사님 훌륭한 발표했습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노은식 박사님의 인터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소가 안 좋아가지고 저는 눈이 좀 안 좋거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 오늘 논평을 맡게 된 물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잘 못 봐요 지금. 그래서 간단히 얘기할 건데 전체 맥락은 발표자가 아주 영선해요. 너무 간략하게 했다. 논문으로 다 하지 못했다. 아마 나중에 논문 되면 또 보강하면 그냥 전체 취지는 맞는데 또 하나는 3가지 체제에다 3가지 체제를 붙여 뭐라 그러지? 니로다 요가, 끄리아 요가, 아시탄가 요가 3가지인데 끄리아 요가에 대한 부분은 아시탄가 요가 넘어갔고 제가 이제 문제 삼은 거는 치료하고 치유. 아까 발표자가 얘기를 했지만 치료란 말은 있어 치유란 말이 사실 없어요. 요가 언어에. 그런데 쌈이야 그때 보통은 찍기싸 그래가지고 그 의학을 얘기해요. 의학 치료 찍기싸란 말이. 근데 이제 치유는 없어요. 요즘 아까 뭐 보건법, 뭐 의료법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것이 치유인데 걸리거든요. 치유사는 돼서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의료법에 국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의사 아니면 안 된다. 어느 한 유명한 분도 헌법을 행위당하잖아. 또 어떤 요가 했던 분이 뜸떠 뭐 침을 놔주면 이것도 걸려요. 그 돈 받으면 걸린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런 의미의 치유란 말을 썼는데 치유란 말은
일상이 더 많죠. 힐링. 치유란 말보다 힐링이란 말을 엄청 많이 쓰잖아요. 우리말처럼. 우리말처럼. 근데 저는 발표자가 치유를 너무 좀 안약에 해석이 안 나서 한자를 치라고 한자를 봐서 요거 치유, 유하고 요 차이죠. 제가 볼 때는 치료는 요는 뭐 화학적인 좀 뭐 그런 걸 행위에서 한다면 치유는 자연적으로 자연 치유하고는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좀 애매하게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9페이지 1-2에 보시면 제가 좀 진한 식으로 했어요. 치유라는 개념은 병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다. 저는 치유는 병이 있어서 한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팠을 때 하는 것도 치유지만 아프지 않겠구만 병나지 않은 것이 치유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자가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3 우리말 참 애국삼도 어렵다는 저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병, 그냥 병, 그다음에 질병,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범위, 카테고리가 좀 달라. 근데 발표자가 병, 질병 또는 또 하나 신체, 육체. 신체, 육체가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조금 차별이 있다 그래요. 이거에서 같이 쓰는데 이거 같이 쓰는 게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나 세 번째 했고 네 번째는 치유 범위 문제.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아 요가에서 권계에서 뭐 청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정이 치유 범위 안 들어간다. 정신적인 치유 안 들어간다. 그런 뉘앙스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것이 맞는지 얘들 간단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엄청 맛입니다. 네. 안필수 박사님 간단한 해명이었습니다. 예, 뭐 치료, 치유 이 개념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논문에서도 뭐 이 개념을 이렇게 일단은 치유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건지를 일단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문을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이렇게 부합하는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병이 있어야 돼만 이제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하는 것도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논문은 좀 급하게 이렇게 좀 작성되다 보니까 아직 많이 엉성한 부분이 좀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볼 때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더 이렇게 부강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체, 육체 관련된 말씀은 사실은 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신체, 육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런 구분이 이 경전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유념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청정 얘기하셨는데요. 청정은 육체적인 청정이 있고 마음, 정신적인 청정이 있습니다. 다 두 가지 측면을 전부 다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렇게 그 4장 내용에서 편의상 제가 좀 잘나가지고 기술을 했지 그 청정이 뭐 육체적인 청정만 있고 정신적인 청정은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논평해 주신 그 내용들 잘 반영해서 한번 다음에 좀 완성도 있는 논문을 한번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해명이 충분한 시간 좀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차후에 완성된 논문에서 보다 자세한 개념 정리를 하신다니까 있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구석에서 딱 2분 정도만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무슨 마이크가 없는 관계로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이제 제가 봤을 때 보존 요가의 세 가지 수행 체계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이제 치유적인 의미 사실 치유라고 하는 게 이게 힐링이냐 뭐 테라피냐 사실 아마 요가의 실용적인 분야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법적인 문제하고도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김재민 박사도 상당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정립하고 있는 생각을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치료와 치유의 개념은 어차피 번역의 선택이라는 것은 해당과의 문화적 해당과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치료라는 개념 자체는 주로 의사들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용어이고 근데 의학의 주류 패러다임 자체는 인간의 육체의 기능 회복에 맞춰져 있어서 치료라는 개념을 쓰면서 기존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 주류 패러다임이 가지고 있는 육체 중심의 기능 회복 중심의 관념보다는 치유라는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으로 예방과 회복도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신을 통합해서 다 회복하는 상태 그런 것들을 저는 치유라는 개념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쓰고 있고 이 관점은 저희 관점이기도 하지만 캐롤라인 미스라고 하는 그 대체보안의학자의 그 언급에도 일부 나오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수행, 보존 요가 체계는 본질적으로 사실 수행의 체계인데 수행과 관련 치유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보존 요가의 수행 체계와 이것이 현대에 있어서 하나의 구체적인 신체의 치유법으로 쓰인다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혹시 우리 회장님께서 뭔가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해 주시죠. 평생 뭐 보존 요가를 한국에서 연구를 하신 분들 최근에 실용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걸 자꾸 이제 현실적인 하나의 치유 방법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시간이 얼마나 줄 건데?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전혀 지금 예상치 않게 이 시간도 짧은데 여유를 부리는 우리 그 사회자의 능력이 참 대단합니다. 여기는 앞으로 이런 능력을 개발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애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이번 학회에 원래는 저한테 기조강연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실은 오늘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그 기조강연 내용을 짧게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것도 좋겠다. 발표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것만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면 글쎄 치료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금방 김재민 박사가 하는 정도가 저는 제일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기조강연 얘기를 꺼낸 것은 실제 우리 지금 요가가 전 세계적인 치유법으로 등장한 것, 소위 현대 요가, 또 현대 요가의 전공자가 이제 우리 신 박사 사회자입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가 굉장히 감동 깊게 이번에 발표드리면서 떠올릴 수 있었어요. 한 사람은 크리스나 마차리아라고 아마 이름이 길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엔가의 스승이라고 하면 어떤 분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현대 요가는 단분한테부터 출발되었어요. 이분의 그 기조는 보존 요가, 인도 전통, 저건 이제 아드바이타에 관련된 요가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현대의 건강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선두주자가 됐죠. 그리고 지금 현대 요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라고 보는데 그 원칙은 보존을 지키되 정신은 보존하되 그것을 현대적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응용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 요가가 그게 뿌리가 어디가 있냐? 따지고 보면 크리스나 마차리아가 이미 선두주자 해놨던 것도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미 주된 거니까.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시반한다죠. 그분은 사실 보살이에요. 그분은 단지 요가를 현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천까지 더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가로서 개인의 건강, 정신 건강 문제가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빈자들, 사회적으로 지혜가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정신, 신체 개발한다는 쪽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신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문제, 고전 요가에서 치유가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제를 끌어내가지고 나름대로 그 돌파구를 찾아보고 전통에 기반을 제공하려고 하는 데서 오늘 우리가 안필석 박사 아직은 뭐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만 아주 의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회장님의 말씀이십니다. 좀 아쉽지만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다음번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